이창기 증인 그쪽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네. 자원순환 국장님.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투입량은 시작됐던 2005년에 약 5%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제일 최근 자료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19.4% 무려 4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시멘트의 원료 20%가 쓰레기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죠. 폐기물 시멘트로 만들어진 주택가 건물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이 시멘트에 어떤 발암 물질과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1호 합의 법안이 바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일명 시멘트 정보 공개법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교두보를 마련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소각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 양도 아마도 줄어들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로 인한 대기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올해 3월 19.4% 이후에 더 업데이트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본 의원은 지난 2일에 시멘트 생산 지역을 방문을 해서 강원과 충북 등 전국의 시멘트 생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이 시멘트 정보 공개법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소각되는 이 쓰레기가 만들어내는 대기오염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그리고 암, 뇌질환 등 건강 위험 문제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하셨고요. 이후에는 시멘트 공장을 방문해서 제조 시설을 둘러보고 배출가스 관리 현황 그리고 SCR을 포함한 통합허가 준비 사항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제 눈으로 여전히 수많은 쓰레기가 시멘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PPT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 공장 통제실에서 통제실 모니터에서 확인한 배출가스 수치가 나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대기오염의 주범 그리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낙스 배출 현황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수치가 낙스의 실시간 배출 양이었습니다. 282.78 ppm이 순간적으로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기준이 초과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평균치를 쓰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국장님 혹시 소각장의 이 낙스 배출 기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저 소송보다는 훨씬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알고 계셔야죠. 50 ppm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장의 6배 가까운 낙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죠. 시멘트 정보공개법 공포됐잖아요. 예. 환경부가 내년 3월 21일까지 법 시행 준비를 마쳐야 되는데요. 이 법 취지에 맞게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 성분 이 모든 정보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시행령 등을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지금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네.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가 이미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라돈 그리고 층간 소음 정보를 아파트 입주민들이 알 수 있게 현관에 게시하는 시행령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봐요.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수치 그리고 시멘트 제조 과정에 투입된 쓰레기 종류 이 정보들을 신축 공동주택이나 건물 입구에 부착하는 시행령 같은 거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세요? 네, 저 위원님 말씀하신 탑법 사례 그리고 지금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어떤 하위 법령으로 유인 범위 이런 것들 잘 훑어서 면밀히 시행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창규 회장님, 예. 부회장님, 네. 환경부가 2007년부터 강원과 충북 11개 공장 인근 주민 1만 명에 대해서 건강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한 적이 있죠.
예. 34분이 진폐증 진단 그리고 932분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판정을 받았는데요.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세계 지역 81분에 대해서 7억 5천만 원 배상 판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피해 확인 1000명 중에서 실제 보상은 81분. 네, 1분 내에 네. 정리해 주십시오. 근데 이걸 조정안을 시멘트 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셨죠. 대법원까지 가셔서 시멘트 업계가 이기셨어요. 불과 조정 금액이 7억 5천이었는데 로펌에 7억 5천 이상 쓰시지 않으셨어요? 뭐 구체적인 그 사실은 제가 확인을 네,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는 우리 시멘트 업계의 경우에는 특히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 또 쓰레기를 처음 투입하기 시작했던 시점과 지금의 시대가 다르잖아요. 기후 위기와 환경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요. 개선하실 의지는 있으시죠? 예. 네. 우리 자원순환 국장님은 이 시행령 잘 준비를 하시고 인분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 투입된 이 정보 공개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의 추진 계획 좀 정리를 해서 공감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부회장님 먼 길 어려운 건 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한 가지는 우리 업계가 만든 지역사회 공헌 상생 기금 여기에 대한 불만들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CSR이다, 리워싱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좀 개선하실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예. 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무겁게 또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2007년 그 시절 말씀 주신 대로 그 시절과 지금의 소위 국민의 눈높이나 온도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10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생기금을 통한 지역사회에 밀착된 대화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작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말씀 주신 대로 지역사회에 특화된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가 이 기금 운영 개선 방안 제안하시면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예, 지금도 뭐 환경부와 관련해서는 SCR 등 예. 환경부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사례를 한번 참고하셔서 네, 네.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좀 제출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요. 박홍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장관님, 육가크롬에 대해서 아시죠? 네.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죠. 사람 피부에 닿거나 몸속에 들어가서 쌓이면 뭐 가볍게는 아토피 그리고 심하게는 여러 종류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 금속 중금속 성분입니다. 이 육가크롬이 주로 쓰레기를 태워서 시멘트를 만들 때 그때 검출이 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현재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육가크롬 노출로 인해서 피부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육가크롬 함유량을 EPPM으로 법적 기준치를 정해놨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 없이 시멘트 업계 자율협약에 따라서 20ppm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는 사실상 뭐 허울뿐인 기준이고 기준치를 넘어도 제재를 받고 있지 않죠. 그런데 환경부 보도자료, 이때 보도자료를 보면 국내 시멘트 육가크롬 농도는 협약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부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니까 한 경제지가 쓰레기가 들어가는 시멘트 놀이터 모래보다
쓰레기가 들어간 시멘트가 놀이터 모래보다 안전하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접하신 국민들께서 이 시멘트에 1급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와 정말 우리 시멘트 되게 안전하구나 이렇게 엄청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본문에 보면 시멘트 협회 관계자 얘기도 있는데요. 시멘트 원료 석회겠죠. 석회와 쓰레기 간의 중금속 함량의 차이가 없다 이런 거짓말까지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쓰레기 시멘트 국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본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해서 여의도 등 서울 시내 3곳에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채취했고요. 그리고 국내 시멘트 업체 4곳에 시멘트를 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육합크롬 분석을 의뢰를 해봤습니다. 이 지금 뭐 표에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벌크와 포대 다 전부 다 저희가 검사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삼표, 쌍용, 한라 시멘트에는 1급 발암물질 육각크롬이 EU 기준으로 해서 상당량 2ppm이니까 상당량 초과되어서 검출이 됐고요. 쓰레기 넣지 않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유니온 시멘트라고. 이 제품과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는 육각크롬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건설 폐기물,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심지어 인분까지 들어가는 쓰레기 시멘트와 달리 쓰레기를 넣지 않은 시멘트 유니온이란 저 제품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급 발암 물질과 폐기물 투입 간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소각시설로 가서 처리돼야 될 쓰레기가 재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시멘트 소속로로 가고 있는 겁니다. 2005년 시작했을 때 불과 5% 정도밖에 되지 않던 쓰레기가 2023년에는 16% 그리고 올해 3월에는 19.4%까지 증가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자율협약이라는 허울에 불과한 기준을 내세워 거의 20년 가까이 관리하는 신용만 쭉 해오셨던 겁니다. 일부 동해안에 있는 시멘트 업체들은 뭐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발암물질 들어가 있는 시멘트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장관님 이 국내 시멘트들 만약에 육각크롬 기준치 4ppm 정도 검출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EU에 수출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EU 기준은 2ppm이기 때문에 아예 유럽에는 수출할 수가 없는 거죠. 국립환경과학원이 2017년도에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이 우려되고 있어 시멘트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미 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뀐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다량의 폐기물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아마 이런 1급 발암물질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사실상 손을 계속 놓고 있어 왔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학교와 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목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국민들의 75%가 우리 국민들의 75%가 시멘트에 쓰레기가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환경부의 앞전 이런 보도 자료 등이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왔다. 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분석 결과로 폐기물, 쓰레기 투입이 육각크롬 다량 검출의 원인이라는 것이 그 상관관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쓰레기 시멘트 문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건강과 직접 관련된 사안인 만큼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해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장관님 동의하세요? 예. 기준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네. 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하셔서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저희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저희들 그 이제 시멘트에 섞여 들어간 폐기물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박홍 배우님 수고하셨습니다.